이번 시간에는 10.3절에 나오는 컴플렉스 파워, 즉 복소 전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 파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자, 순간 전력이라는 게 있었죠. 인스테니어스 파워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소문자 P로 표시를 하고, 자, VT에 IT를 곱하는 형태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것이 자, 대문자 P로 표시되는 평균 전력이었죠. 자, 평균 전력은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했었고, 이것을 우리가 뭐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1의 자, VM, IM 그리고 코사인 자,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었고, 자, RMS 형태의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파이 V와 파이 I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저의 앵글 값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RMS가 빠졌군요. 자, 여기에 RMS가 써져 있어야 되죠. 자, RMS가 쓰여져 있는 경우에 이 위에서와 다르게 자, 2분의 1이라는 값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제도 같이 풀어봤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할 거는 자, 지금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이 값들은 실수 형태였습니다. 자, 실수 형태의 자, 평균 전력, 그리고 실수 값을 가지는 순간 전력을 다루었었고, 자, 우리가 지금 복소 평면상에서 회로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 회로 해석의 결과로 나오는 전력이 복소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복소수 형태의 평균 전력을 우선 배울 거고요. 그것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쓰여져 있는 이것이 복소 전력.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복소 평균 전력이라고 했는데 복소 평균 전력이 아니라 복소 전력의 정의입니다. 자, 정의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VRMS와 IRMS의 이제 페이저 값을 자, 이와 같이 정의했을 때 자, 지금 복소 전력을 VRMS 값, 자, 페이저 형태로 표현된 VRMS 값에, 자, 여기 뒤에 곱해진 이것은 IRMS 값,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의 IRMS 값인데, 거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이죠. 자, 켤레 복소수를 취한 것을 곱해줘야 된다는 것. 자, 이것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자, S의 매그니튜드에 S의 자, 앵글을 곱한 결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매그니튜드를 먼저 구하게 되면 매그니튜드 값은 이 각각의 매그니튜드 값의 곱으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가 아닌 것을 곱해도 그 매그니튜드에 대한 결과는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페이즈 앵글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페이즈 앵글 S를 구할 때 자, 지금 극좌표 형식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합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i라고 j라고 쓰겠습니다. a 플러스 jb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의 켤레 복소수를 a 마이너스 j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복소 평면상에 이것을 표현하면 자, 뭐 A, B 둘 다 양수라고 보게 되면 이 점을 A라고 보고 이 점을 B라고 보면 자, 이 각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 플러스 JB의 각도 세타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켤레 복소수인 A 마이너스 JB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B의 위치에 찍히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세타 값이 된다는 거 직관적으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하기 여기 보면은 자,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원래 함수의 죄송합니다. 원래 페이저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가 아닌 원래 복소수 형태의 그 앵글 값을 가져오고 마이너스로 바꾼 이유가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 성립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복소 전력을 구했을 때
매그니튜드로 나오는 것이 지금 원래 페이저 값들 간의 매그니튜드, 페이저의 매그니튜드 값들 간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고, 자, 앵글 값은 페이저 앵글들 간의 차로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리얼 파트를 우리가 컴플렉스 파워에서 따로 분리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자, 이 결과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자, 평균 전력, RMS 밸류를 가지고 평균 전력을 구했을 때의 결과와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 전력을 구했을 때 그 복소 전력의 실수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전력과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복소 전력을 도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복소 평면상에서 회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만약에 복소 평면상에서 회로를 해석하는데 실수부의 값을,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실수 회로를 다시, 그러니까 실수 형태의 회로를 다시 바꿔서 구해야 된다면 두 번 일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자, 복소 평면상에서 그냥 회로를 해석하고 거기서 평균 전력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개념이고요.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복소 전력이라는 것을 도입한 거고, 복소 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후에, 복소 전력을 구한 후에 우리가 그 중에 실수 부분을 따로 취하게 되면, 실수 부분만 따로 뽑아내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균 전력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제 다시 적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해서 다시 적은 것이고요. 자, 다시 강조하면 이제 복소 전력의 실수부를 취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전력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소 전력은 우리가, 자, VRMS 값에, 자, 페이저 형태로 표현한 VRMS 값에, 자, 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하면 그것이 복소 전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평균 전력 혹은 이제 복소 전력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이것이 흡수되는 전력인지 혹은 외부로 전달되는 전력인지를 이제 궁금할 수 있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345페이지를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자, 교재 345페이지를 보면은, 자, 부호의 착오를 피하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주어진, 혹은 우리가 구한 그 평균 전력이, 자, 외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인지, 혹은 외부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인지를 갖다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호를 갖다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약속하는 것이, 자,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수부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크면 그때는, 자, 수동 소자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자, 외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요. 자,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자,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정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자, 전류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줬을 때 그 값이, 그러니까 평균 전력의 값이 양수이면 소모하는 경우, 음수이면 외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자, 플러스 단자로 전류가 들어가는 경우, 자, 전력이, 그러니까 평균 전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 플러스 단자에서 전류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 다시 말하면 위의 경우는 이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고, 아래쪽은 이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지금 전력을 구하게 되면,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이 경우에는, 자, 전력을 외부에, 자,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 10.5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제 10.3에서 풀었던 회로와 동일한 회로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 값을 복수 전력을 구하지 않고 구했던 건데,
자, 복소 전력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을 지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회로를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꾼 회로가 지금 아래에 그려져 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원에 대한 부분들만 루트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 루트 2의 앵글 0도, 그리고 루트 2의 앵글 30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자, 암페어라고 한 단위가 ARMS, 그리고 볼트라는 단위가 VRMS 값으로 바뀐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MS 페이지 회로로 바꾸고 나면 이 내부에서 지금 흐르는 전류도 RMS 값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단에 걸려 있는 이 소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도 지금 RMS 값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회로가 다시 그려졌고요. 이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제 10.3에 있던 내용들을 자, 일부를 가져와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안에서 뭐 메쉬 방정식을 세우고 하는 것은 예제 10.3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예제 10.3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전류의 페이저 값이 7.23의 각도 54.3도로 나왔었고 이것을 우리가 자,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페이저 회로인데 RMS 페이저 회로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RMS 값으로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RMS 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 우리가 주어진 전류 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11에 54.3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자, I의 RMS 값으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자, 지금 두 번째 VS1의 RMS 값이 뭐 바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예제 10.3에 나왔던 그 결과를 우리가 루트 2로 나누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찾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1.7에 44.6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볼트가 아니라 VRM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소 전력을 구하고 그리고 복소 전력을 이용해서 그 중에 실수 부분만 취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자,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자, S라고 하는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VRMS 값에 자,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소 전력을 구할 때 하나를 약속했었죠.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자, 약속했던 내용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S의 S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전류원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전류원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것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S1의 RMS 그리고 자, 전류의 값에 RMS 값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고려해야 되고요. 수동부 규정에 맞게 전류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전류의 방향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나가는 자, 다시 말하면 플러스 단자 쪽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약속하기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뒤집어 줘야겠죠. 자, 뒤집어 준다는 얘기는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5루트 2의 앵글 0도라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자, 뭐 앞으로 몇 번 나오면서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자, 지금 여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소 전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자, 각도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전류 값이 5루트 2의 앵글 0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플러스 180 혹은 마이너스 180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0도였기 때문에 뭐 플러스 180을 해도 180이고 마이너스 180을 해도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0도였던 것이 지금 180도로 바뀐 이유가 전류의 방향을 수동부 규정에 만족하도록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켤레 복소수 혹은 공액 복소수를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자,
공액 복소수를 만들거나 켤레 복소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전체 페이저 값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페이저 값이 아니라 각도에 마이너스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켤레 복소수가 남아 있고요. 이것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여기 있고 아직 여기 켤레 복소수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액 복소수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각도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80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a 플러스 bi라고 하는 a라는 값이 이쯤에 찍혀 있다라고 하면 b가 있고요. 자, a 마이너스 bi라고 하는 켤레 복소수는 이것의 실수분은 같고 허수분만 반대 방향에 찍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각도를 세타라고 잡는다면 여기는 이 각도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마이너스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앞으로도 몇 번 강조하겠지만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82.7도에 마이너스 135.4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값에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전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전원, 전압원에 대한 복소 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S2의 RMS 값에 전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값을 곱하는 것으로 풀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IRMS라고 하는 이 값이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RMS 값이 지금 5.11에 54.3도였고요. 지금 이것에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되었는데 루트 2의 앵글 30도 그리고 곱하기 5.11의 앵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54.3도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각도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4.3도라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는 우리가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180도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해줘야 될 것은 일단 먼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4.3도가 됐고 마이너스 24.3도가 됐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복소 전력의 결과들이 여기 양쪽에 위아래에 쓰여져 있고요. 82.7도에 마이너스 135.4도 그리고 7.23의 앵글 마이너스 24.3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에 대한 우리가 실수부만 따로 뽑아내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82.7에 지금 코사인 마이너스 135.4도가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음수의 값을 갖게 됐고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6.59라고 하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전류원은 58.7W를 외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압원은 지금 6.59W만큼의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소 전력을 구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도 오hm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VRMS라고 하는 전압을 임피던스 G와 IRMS 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복소 전력 S는 VRMS 값 곱하기 I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 값을 VRMS 값 대신 넣게 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IRMS 값은 매그니튜드의 제곱으로 나오는 이유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값과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bi를 계산을 하게 되면 허수분은 없어지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지금 이걸 보면 결국 이 복소 전력의 앵글값, 그러니까 위상은 여기 있는 이 임피던스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피던스의 앵글 값이 결국은 이 복소 전력의 앵글 값을 정의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뒤쪽은 매그니튜드이기 때문에 앵글이 없습니다. 자, 스칼라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 역시나 지금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값의 실수 부분만 우리가 따로 취하게 되면 되는데, 자,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은 항상 실수니까 여기 앞에 있는 임피던스의 실수 부분만 따로 갖고 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것을 다시 정의를 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는 것인데, 자, 이거 잘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평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고,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맨 아래 쓰여져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수 부분을 따로 갖고 오게 되면, 자, 코사인의 뭐 세타라고 하는 값이 되고, 이 세타가 결국은 이제 위상값이 여기 쓰여지는 것이겠죠. 자, 위상값이 쓰여졌을 때 이 값이 뭐 90도 혹은 마이너스 90도의 값을 갖게 되면, 자, 그 값이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코사인 값이 0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전력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로슬리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임피던스가 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경우에, 자, 평균 전력이 0이 되고, 다시 말하면 뭐 소모되거나 전달되는 전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 로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이 없다라고 해서 로슬리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전압과 전류 간에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저항은 아니고요.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경우에 자,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 차이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것이 90도만큼의 위상 차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 인덕터만 있는 회로 혹은 뭐 커패시터만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9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9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전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와 관련해서 이제 파워를 정의하는 것을 배웠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파워를 정의하는 것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피던스의 역수이니까, 자, I RMS 값이 Y 곱하기, 그러니까 어드미턴스 곱하기 V RMS 값으로 정의가 되고, 자,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요 RMS 값 I RMS 값 대신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것에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만 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y 곱하기 vrms의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결국 y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v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vrms의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에 y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의 실수부를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균 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드미턴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시면 어드미턴스를 이용한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임피던스를 이용하는 게 편하면 임피던스를 이용한 공식을 잘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0.6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6의 내용은 지금 회로에 주어진 회로의 로드 부분에 인가되는 전달되는 전력을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금 주어진 회로가 있고요. 이 회로를 자,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겠습니다.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이것에 대한 페이저 값이 50의 앵글 0도이고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리고 자, 단위를 VRMS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는 값을 우리가 병렬 연결로 된 합성 임피던스 G1으로 바꾸고요. 자, 로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GL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G1에 해당되는 것은 자, 3옴과 2분의 1 페럿의
임피던스, 2분의 1패러스에 해당되는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것은 앞에서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gl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해주면 되죠. 직렬 연결이니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2 더하기 j1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회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회로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G1 값과 GL 값이 여기 적혀져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 앞에서 구했던 값을 여기 그대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 GL이라고 하는 로드 부분에서 소모되는 혹은 공급되는 로드 부분에 공급되는 파워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VLRMS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IRMS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VLRMS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직렬 G1과 GL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전압 분배 법칙의 경우에는 지금 그 임피던스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것을 계산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26.9에 26.9에 앵글 34.1도라는 값이 VL의 RMS 값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썼었던 공식 중에 일부인 자, 공식 중에 하나인 자,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면 지금 임피던스의 역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서 이와 같은 값을 구할 수 있고, 자, 저 평균 전력 P는 지금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에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L의 RMS 값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지금 이와 같이 289W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수동보 기준을 만족하도록 이미 이 IRMS 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주지 않았고요. 자,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지금 여기서 특별히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289W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10.7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10.7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 컨덕턴스 G가 있고, 이 컨덕턴스가 이제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컨덕턴스 값을, 자, 지금 이 전원이 나머지 회로 부분에 1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컨덕턴스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자, 저항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실수 값만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가 RMS 페이저 회로로 바꿔주기 위해서 계산을 하면, 자, 일단 오메가 값이 100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2루트 2라고 하는 값을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자, 2의 앵글 0도라는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하나로 간략화 시키면, 자, 이거를 우리가 y1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y1에 해당되는 값이 자,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값이 1.72 더하기 J 0.3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가 시멘스로 쓰여져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y1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회로를 간략화하게 되면, 자, 지금 G라고 하는 컨덕턴스와 y1이라고 하는 어드미턴스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드미턴스 y로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면 이 둘 간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G 더하기 1.72 더하기 자, J 0.31로 나오게 되는데, 자, 실수부에만 G의 값을, 그러니까 컨덕턴스 값을 더하면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항에 대한 역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실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자, 지금 이제 실수부에만 이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 평균 전력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고, 이 값이 결국 1W가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 자, 뭐, g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결과가 될 것이고요. g 값이 그래서, 자, 2.25 혹은 마이너스 3.39 값을 갖게 되는데, 자, 저항 값이 양수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기 때문에 2.2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컨덕턴스였으니까 저항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저항 값은 그것에 대한 역수로 구해서 0.44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 이제 복소 전력을 구하는 과정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복소 전력에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은 자,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었던 평균 전력과 같은 값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복소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동시에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자, 실수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웠는데 허수부에 대한 것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자, 허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복소 전력의 허수부를 우리가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리액티브 파워 혹은 무효 전력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평균 전력을 P라고 표시한다면 복소 전력의 무효 전력은 Q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미지너리 파트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복소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하는 실습부와 자, JQ라고 하는 허수부로 나눴을 때 이것이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자, Q 값이라고 하는 것이 리액티브 파워로 지금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Q 값이라는 게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무효 전력을 무효 전력을 구하는 것은 자, 지금 허수부를 우리가 따로 띄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사인을 붙여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위를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평균 전력 같은 경우는 와트로 표시하는데 반해서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바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 그리고 이제 뭐 피상 전력에 관련해서 다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복소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복소 평면을 그리고요. 자, 이만큼의 유효 전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유효 전력이 이만큼이 있고, 자, 허수부에 해당되는 무효 전력이 이만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벡터 합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값이 벡터 합이 나타내지게 되는 것인데, 자, 벡터 합으로 표현된 이것을 우리가 자, 전체 전력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전체 전력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혹은 자, 겉보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피상 전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자, 유효 전력. 그리고 자, 이것을 우리가 무효 전력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전원에서 부하로 그러니까 로드로 실제 소비된 전력입니다. 자,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없습니다. 자, 그 전원과 부하 간에 자, 축적 후 방출되면서 교환되는 전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뭔가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실제로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뭐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전원과 부하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현상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IRMS 값이 있고 VRMS 값이 있는 투터미널 서킷이 있고요. 그것에 지금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VRMS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VI라고 하는 것은 VRMS 값, 지금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죠. VRMS 값의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고 VQ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VRMS 값의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복소 전력 S는 자,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VRMS 값을 우리가 벡터 합으로 표시하게 되면 VI와 VQ 간의 합으로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지금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는 값이 되니 자, 그 값이 VI의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리고 VQ의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뒤에서 이어서 같이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이 vi라는 값이 이제 실수축에 놓여져 있는 값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자, 지금 전류 IRMS를 기준으로 앞에 그려져 있던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기준이 지금 IRMS이기 때문에 IRMS와 VI는 서로 같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nphase라는 값을 쓰게 되고요. 자, VQ라고 하는 값은 IRMS 값과 비교했을 때 90도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얘기하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순실수에 해당되는 값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순허수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P 그리고 JQ의 값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 it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은 값으로 주어지고, 자, vq라고 하는 값은 자, 지금 90도만큼의 위상차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루트 2가 곱해진 이유는 이 값이 RMS 값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2를 곱해서 지금 IT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루트 2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P의 QT라고 하는 것은 자, 무효 전력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무효 전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QT라고 하는 값에 IT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우리가 구한 VQT와 IT를 각각 곱해주게 되면 자, 그 값이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 Q 값이, 자, 우리가 P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소모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Q 값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값이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를 따로 나누어서 표현하게 되고요. 자, 양수인 경우에는, 자, 인덕티브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에 의해서 소모되는, 그리고 자, 커패시티브 파워라고 하는 것은 커패시터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3과 관련된 복소 전력과 관련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다 배운 것이고요. 예제를 몇 개 같이 풀어보고 10.3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8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8의 내용은 지금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든 수동 소자와 이제 볼테이지 소스에서 이제 소모되거나 이제 전달되는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자, 주어진 회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주어진 회로에서 지금 12 루트 2 코사인 t로 되어 있으니까 오메가 값이 1인 회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VS의 RMS 값을 구해보면 12의 앵글 0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IRMS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것에 해당하는 RMS 밸류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자, 문제에서 지금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8.5에 45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의에 의해서 복소 전력을 구하는 정의에 의해서 나온 공식이 VRMS 값에 I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한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자, 임피던스 G에 자, IRMS 값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IRMS 값은 이것을 그냥 계속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위에서 지금 주어진 1옴 혹은 2분의 1 페럿, 그럼 1 헨리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값으로 바꾸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항 값이 자, SR이라고 하는 저항에 의한 복소 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 저항에 대한 임피던스 1 곱하기 지금 이제 8.5의 제곱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72 더하기 J0이라고 하는 자, 실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72W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커패시턴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SC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자, 커패시터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마이너스 J2에 자, 8.5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J14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이 Q 값에 대해서 Q 값이 0보다 작으면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값이 붙은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에 의한
지금 무효 전력을 얘기한다라는 것, 부호로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인덕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은, 자, 1N에 해당되는 임피던스가 J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5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0 플러스 J72라고 나와 있고, 자, 무효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 Q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덕티브 리액턴스로 정의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V라고 하는 것은, 자, 전원에서 공급되는 지금 전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만큼 이 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2V에,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8.5에 마이너스 135도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72 더하기 J72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 결과가, 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소자들의 값을 더한 결과와 같다라는 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같은데, 부호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네들은 소모하는 소자이고 얘는 공급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가 플러스가 붙어 있다는 점,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중첩의 원리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10.4의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었던 회로에서는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항상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자, 전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고요. 그것만 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라고 하는 것을 뭐 I1 그리고 I2라고 하는 두 개의 뭐 인디펜던트 소스를 이용해서 나눠서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자, V1 더하기 V2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인데, 자, 전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소문자를 썼으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이, 자, 인스테니어스 파워 혹은 자, 그 평균 전력이 아닌 순간 전력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인스테니어스 파워, 그러니까 순시 전력에서는 지금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인스테니어스 파워인 경우에 중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아래에 쓰여진 내용들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PT라고 하는 것을 IT 더하기 VT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을 우리가 뭐 IT라고 하는 것을 I1과 I2의 합, VT라고 하는 것을 V1과 V2의 합으로 봤을 때, 자, I1 더하기 I2, 그 다음에 V1 더하기 V2로 나누어서 우리가 곱하게 되면, 자, I1 V1, 그 다음에 I2 V2, 자, 그리고 I1 V2에 I2 V1이라는 항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것은 P1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이 P2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P1도 아니고 P2도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PT라고 하는 것이 P1 더하기 P2로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의미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도하는 과정은 이렇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순간 전력을 구할 때는 자, 중첩의 원리를 쓰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첩의 원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전류와 전압을 다시 구해서 자, 중첩의 원리가 아닌 회로 해석을 통해서 다시 구한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복소 전력과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 전력에서 이제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복소 전력인 경우에, 자, 일반적으로는,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가정이 하나 빠져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자, 동일 주파수인 경우입니다.
자, 두 개의 뭐 소스가 전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오메가 값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경우에 자, 중첩의 원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고, 자, 지금 동일 주파수라는 걸 강조했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중첩의 원리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자, 우리가 인스테니어스 파워, 그러니까 순간 전력을 구하던, 복소 전력을 구하던 일반적으로는 중첩의 원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할 때, 특히 복소 전력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할 때, 자, 오메가 값이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오메가 값이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복소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전류 I와 전압 V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고요. 지금 복소 전력 S를 V와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간의 곱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풀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이 S1에 해당되는 부분, 뒤에 있는 부분이 S2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나머지 값이 지금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뭐 평균 전력 그리고 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결론부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무효 전력을 구하는 경우에도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소 전력에서의 중첩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제 10.9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9를 보시면요. 지금 주어진 회로가 이와 같고요. 자, 두 개의 전원이 있는데 각각의 전원이 오메가 값이 2로서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오메가 값이 2로서 동일하게 되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전압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바꾸어지게 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전류 I의 방향을 지금 전압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스톤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했다는 얘기고요. 자, I 값이 I1 더하기 I2다 라고 지금 설정을 했고, 이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해서 같이 풀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복소 전력이 중첩에 허용된다고 하면 복소 전력 S를 S1과 S2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첩에 허용되지 않으니까 복소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V와 I 값을 구해서 I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구해야겠죠. 자, V 값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ARMS가 아니라 VRMS로 표현되겠네요. 자, V 값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전류값은 중첩에 허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I1 더하기 I2로 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걸 보면요. 지금 I1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고 I2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서 그것의 합으로서 지금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 킬링을 위해서 지금 커런트 소스가 없어졌죠. 개방되었고 볼테이지 소스는 지금 단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를 뒤집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I1을 구하게 되면, 자, 오른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왼쪽에서 이 싱글 룹 회로를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J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J1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합을 합으로 지금 3 루트 2라고 하는 전압원의 값을 나누어 주게 되면, 자, I1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은 지금 역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2라고 하는 값은 지금 보시면 지금 2루트 22라고 하는 전류가 공급이 되어서, 자, 얘와 얘의 역수의 비로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죠.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온 값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I라고 하는 값은 I1 더하기 I2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i1을 구하게 되면 i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0.146 더하기 j 0.925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i 값을 구했고 문제에서 주어진 v 값이 있으니까 v RMS 값이 있으니까 이 값을 곱해서 우리가 복소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v 곱하기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자, 3 루트 2에 자, 앵글 0도, 그리고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뒤집어졌습니다.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0.62에 마이너스 J3.9라고 하는 컴플렉스 파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620mW만큼의 에너지가 외부로 공급되고 있고 지금 3.9바만큼의 리액티브 파워가 외부로 공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것이 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자, 두 개의 전원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두 개의 전원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가정을 한 것이고요. 자, 일단 이 경우에도 자, 순시 전력에 대해서는 자, 중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이 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같은 경우에 자, 순시 전력 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순시 전력의 경우에 허용되지 않고, 자, 복소 전력의 경우에도 중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 이 경우도 순시 전력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자, 복소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오메가1과 오메가2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자, 지금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중첩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른 경우에 한해서 평균 전력 혹은 무효 전력 혹은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중첩이 허용됩니다. 자, 지금 뭐 여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증명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결론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앞에 썼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1과 오메가2가 같은 경우에 자, 죄송합니다. 순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첩이 허용 안 되고요. 자, 복소 전력 중첩이 허용 안 되고요. 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른 경우에는 자, 순시 전력에서는 역시나 중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소 전력에서는 중첩이 허용됩니다. 자, 이 경우를 잘 놓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과정이 0이 되는 것이 왜 되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이대로 놓고 풀면 우리가 풀 수가 없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경우에 자, 곱을 우리가 합으로 나누어주는 삼각함수 공식이 있었죠. 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놓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은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혹은 이제 주기에 뭐 n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0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자, S는 S1 더하기 S2로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전화번 혹은 전류원이 있을 때 그것들이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갖게 된다고 하면 자, 슈퍼포지션, 우리가 중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경우, 그리고 리액티브 파워를 구하는 경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결론이 다시 한번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첩의 원리가 언제 허용되는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10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자, 지금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복소 전력의 이제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라는 것이고, 자, 저항에서 소모되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 코사인 2t라고 하는 오메가 이퀄 2의 전원이 하나 나와 있고, 여기는 오메가 이퀄 4라고 하는 전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가 서로 다른 오메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을 쓸 수 있는데, 자, 순시 전력을 구할 때는 쓸 수 없고, 자, 복소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그려진 회로를 하나의 전원만 포함된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전류원만 포함된 회로를 그린 것이 왼쪽에 그려져 있고요. 전압원이 포함된 회로를 그린 것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오메가 이퀄 4인 경우이고, 이것이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춰서 임피던스 값을 정해준 것이고요. 지금 RMS 밸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것처럼 여기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지금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I1이라고 하는 값이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지금 1옴과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간에 서로 병렬 연결로 되어 있으니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고,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자, 1.4에 27.6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P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전류원에 의한 에버리지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자, 지금 임피던스의 실수부에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의 제곱을 곱하는 것으로 이제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임피던스의 실수부라는 것이 결국은 이 1옴 저항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자, 1의 값을 놓고 지금 1.4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1.96W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I2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I2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 회로의 전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R 대신 1의 값을 넣어주고 전류의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8W라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자, 전체 평균 전력 P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P1 더하기 P2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값이 3.76W로 나온다라는 것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는 이제 10.11과 관련된 예제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에버리지 파워와 리액티브 파워를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에 해당되는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메가 값이 2, 3, 2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오메가 값이 2인 경우와 오메가 값이 3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회로가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의 회로이고, 오메가 이퀄 3인 경우의 회로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지금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어 준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로는 지금 이제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에 해당하는 회로이죠. 자, 그리고 지금 오메가 이퀄 3인 경우에 해당하는 회로가 지금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요. 자,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에는 지금 I1을 구하고 지금 임피던스의 실수 부분을 따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임피던스 실수 부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를 곱해서 그 중에 실수 부분을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 그리고 허수 부분을 리액티브 파워로 지금 규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자, 위쪽에 지금 전원의 합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압원의 합으로서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한 거고, 아래쪽에는 지금 이 직렬 연결된 로드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자,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잘 계산해 보시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이것에 우리가 자, 실수부에 맞춰서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을 가져오면 되죠. 자, 매그니튜드 제곱값에 지금 임피던스 값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원의, 자, 지금 오메가 이퀄 2인 전원들의 자, 복소 전력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메가 이퀄 3인 경우를 구하게 되면, 자, i2라고 하는 값이 4 더하기 j6분의 2, 루트 2로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2라는 값이 마찬가지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0.154 더하기 J 0.23이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S 값은 S1 더하기 S2로 구할 수 있어서 2.682 더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J가 빠졌네요. J의 2.758이라는 값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수 부분만 실수 부분만 지금 써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게 되면 그것이 리액티브 파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5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